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여러분이 듣기 거북할 수 있는 날것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원자재가 수직 상승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도륙당하는 이유는 예측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방향은 정확히 맞췄지만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설계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121달러 고점에서 단 2주 만에 64달러로 46% 폭락하더니 다시 86달러로 반등하고 증거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헌트 형제 사건 이후 은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철저히 왜곡된 시기입니다. 저 역시 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보유 중입니다. 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40년간 제가 본 원자재 시나리오 중 은의 구조적 상승 가치는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짜 내막을 말하려 합니다. 은 주화를 파는 업자들이 떠드는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모든 하락을 보이지 않는 은행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내목합니다. 이 이야기는 음모론보다 지루할지 모르나 훨씬 더 위협적일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은값이 왜 121달러에서 64달러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겁니다. 코맥스 지표의 진짜 이면과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 그리고 떠들썩한 350대 1이라는 종이은대 실물은 비율이 왜 수학적 함정인지 밝혀내겠습니다. 코맥스 거래소의 실제 파산 가능성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은의 향후 행방에 대해 허구가 아닌 오직 팩트로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십시오. 자,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봅시다. 2026년 1월, 은값은 온스당 12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십시오. 은은 2025년 한 해에만 150% 폭등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100달러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은을 믿고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은 드디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예견했던 쇼스 퀴즈가 마침내 시작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재물 수요는 광적으로 치솟았습니다. 1월에 단 일주일 동안 3,345만 온스의 은이 코맥스 창고에서 실물 인수를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전체 등록 재고의 26%가 단 7일 만에 증발한 겁니다. 기관들이 실물은을 빌릴 때 지불하는 니스율은 평소 0.3에서 0.5% 수준이었으나 당시에는 8%까지 폭등했습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비싸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은 실물은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은값은 단 14일 만에 121달러에서 64달러로 46% 폭락했습니다. 코맥스가 실물을 인도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고가 바닥나자 거래소가 개입했습니다. 증거금을 대폭 올리고 실물 인도 대신 현금 결제를 강제했습니다. 사실상 시스템을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며 그 여파로 은값은 64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2026년 1월 7일의 일입니다. TME 그룹은 은 선물 계약당 유지 증거금을 3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30일의 공고에 따르면 증거금 비율은 11%에서 15%로 치솟았고 위험 등급별 규제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은값 상승에 베팅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진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강제 청산이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파멸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하락 속도를 가속하며 불과 48시간 만에 수개월치의 상승분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매번 이 현상에서 잘못된 교훈만을 얻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폭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미스터리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음모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 자산운용을 시작한 이래 레버리지가 낀 모든 원자재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고전적인 메커니즘, 즉 과밀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공격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쪽 방향의 레버리지에 매몰되어 있을 때 거래소가 비용을 높이면 투자자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게임의 규칙책에 이미 적혀있던 내용이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설계 원리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장의 신화들을 파헤쳐봅시다. 첫 번째 미신. 코맥스의 은 재고가 7천만 온스뿐이라 곧 파산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왜곡일까요? 코맥스에서 은이 인도된다고 해서 실물 은이 창고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소유권 증서인 워런트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새로운 코맥스의 은은 두 종류입니다. 즉시 인도가 가능한 등록 재고와 승인된 금고에 보관되어 있지만 현재는 매물로 나오지 않은 적격 재고입니다. 적격 재고는 기관의 소유이며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몇 시간 안에 인도 가능한 등록 상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초 기준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약 1. 하지만 같은 금고에 잠들어 있는 수억 온수의 적격 재고는 고의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재고의 급감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일까요? 천만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실물 인도를 원하는 수요가 역사적인 수준임을 뜻하며 시스템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이은 제가 주시하는 시장 스트레스 지수는 분명 위험수위입니다. 하지만 압박과 붕괴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작동 중인 시스템을 이미 붕괴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리는 결정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파멸로 돌아올 뿐입니다. 두 번째 미신, 실물은 한 온스당 종이윤이 350온스나 존재한다는 괴담입니다. 가장 선동적인 수치이며 공포를 자극하기 좋지만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계산 방식입니다. 이 350대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은선물, 옵션, 스와프 계약의 명목 가치를 단순히 코맥스 금고의 실물량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자극적일 뿐 실제 투자 전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제가 기관 고객들에게 레버리지를 설명할 때 쓰는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50만 달러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이웃이 보험을 들면 투자은행은 그 집값을 담보로 수조 원대 도박판을 벌입니다. 헤지펀드까지 가세 당신의 집 한 채에 엮인 금융 파생 상품 규모는 이미 수십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죠. 이게 과연 집값이 6배나 뻥튀기 된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안방 소유권을 주장하며 들이닥칠 상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약은 그저 현금으로 청산될 뿐이죠. 은 선물 시장도 이 기만적인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계약은 쓰레기가 됩니다.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진짜 레버리지는 공포 마케팅용 숫자인 350대 1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실물 은을 받아가겠다고 나서는 비율은 0.001%. 즉, 10,000명 중 단 1명뿐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진짜 위험 수치는 7대 1입니다. 과거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며 시장은 이미 심각한 과부하 상태입니다. 위험하지만 350대 1이라는 가짜 숫자의 수가 조만간 시장이 터질 거라 맹신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코맥스가 은가 폭등을 못 막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들이 시장을 주무르는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이 개미들을 짓밟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 100배는 유익할 겁니다. 코맥스는 증거금을 무기로 씁니다. 2011년에는 단 8일 만에 증거금을 5번이나 올려 판을 엎었습니다. 증거금을 22,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이듬해엔 15%까지 강제로 높여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돈을 더 내든가 팔아야 합니다. 거래소는 실물 은 한 덩이 없어도 당신의 포지션을 파괴합니다.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 스스로 투항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거래 도중에 보유 수량에 제한을 걸어 손발을 묶기도 하죠. 실물 대신 현금 결제를 강제하거나 1980년처럼 매도 전용으로 룰을 바꾸어 시장을 통째로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 사는 건 맞고 팔기만 하라는 조치에 당시 거물이었던 헌트 형제조차 그날로 파산하며 무너졌습니다. 코맥스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상장 주식회사인 CME 그룹이 오직 수익과 생존을 위해 운영하는 사기업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으면 언제든 규칙을 뜯어고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럼 은값이 안 오를까요? 아니요. 중장기적으로 은값은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훨씬 더 높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파산해서 은값이 $500가 된다는 시나리오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자살을 구경한다는 순진한 망상입니다. 그런 자비는 없습니다. 이제 지난 1월 커튼 뒤에서 벌어진 진짜 추악하고 냉혹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은거래의 중심지인 인도 라지코트에서 시작된 거대한 금융 연쇄 폭발에 있습니다. 44개의 은거래 업체가 4억 2,500만 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도산했습니다. 종이 조각에 목숨을 건 도박의 결과였죠. 실물 수요가 폭발하자 CME는 킬 스위치를 눌렀고 증거금 폭탄이 터지며 수많은 투자자가 테러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능계 없는 종이 도박을 하던 인도 기업들은 거래소가 꼴대를 옮기자 단 몇 시간 만에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모르는 무지가 부른 참극입니다. 그들이 산 건 진짜 은이 아닌 가짜 종이였습니다. 종이가 실물처럼 움직일 거라 믿었지만 증거금 인상이라는 시스템 리셋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종이윤이 휴지가 될 때 중국의 억만장자는 상하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 베팅을 퍼부으며 시장을 도륙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압도적인 매도 공세는 전 세계 은 가격의 숨통을 조이며 가격을 수직 낙하시켰습니다. 변동성의 진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코맥스의 규제와 중국의 매도 폭탄이 한 지점에서 맞물리며 대폭락을 만든 것이죠. 서구 개미들의 레버리지와 상하이의 매도세, 코맥스의 증거금 압박이 결합되어 완벽한 사륙의 현장을 연출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46%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은의 본질적인 가치와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탈달러화 추세는 변함없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4가지 시나리오와 그 확률에 집중하십시오. 누구도 말하지 않는 냉혹한 확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극한의 파국입니다. 코맥스 마비로 은값이 $200를 넘길 확률은 단 5%입니다. 굳이 파멸이 없어도 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은값 상승의 근거는 거래소 파산이 아닙니다. 코맥스가 판을 엎어버릴 무기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강제 결제와 거래 중단. 카드 때문에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는 희박합니다. 다음은 설계된 폭등입니다. 실물 부족으로 은값이 $130까지 치솟은 뒤 새로운 높은 가격대에서 안착하는 그림입니다. 확률은 40% 내외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투자자만이 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만한 재평가입니다. 태양광 등 폭발적 산업 수요가 은값을 $100까지 서서히 밀어올리는 것이죠. 전기차와 인공지능, 국방 분야가 공급을 장악하고 중앙은행들조차 은을 금고에 채우기 시작할 미래입니다. 약 40%의 확률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인내심 강한 투자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안겨줄 길이죠. 마지막은 공포의 디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금속인 은 역시 자산 투매의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은값이 $60 밑으로 추락할 확률은 15%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릴 학살 구간이죠.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실물 투자자에겐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의 점진적 재조정이나 디플레이션 충격 이후의 반등은 본질적으로 괴괴를 같이 합니다. 빚 없이 실물 은을 인내하며 보유하거나 우연한 비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 종이 포지션보다 100% 압승합니다. 코맥스가 완전히 붕괴할 5%의 희박한 확률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제 온갖 괴담에 가려진 은시장의 진짜 민낯을 폭로하겠습니다. 2026년 초 은값이 온스당 $90를 돌파한 것은 4가지 구조적 힘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종이, 은에 대한 실물 습격, 중국의 전략적 수출 통제, 각국 중앙은행의 매집, 그리고 인공지능과 첨정에너지를 위한 핵발전 수요의 폭증이 그것입니다. 폭락이 휩쓸고 간 지금도 이 구조적 동력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은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재분류한 사건을 주목하십시오. 히토리와 마찬가지로 수출을 옥죄는 이 조치는 결코 일시적인 눈속임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과 군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치밀한 설계입니다. 종이은 가격이 46% 꼬꾸라졌다고 해서 이 거대한 국가 전략이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은 멕시코은 광산의 2년치 생산량 전체를 독점 매수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코맥스라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뛴 직거래였습니다. 삼성은 코맥스 화면 속의 숫자 따위를 사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물 광산 공급권을 직접 거머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종이 시장이 실제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금속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의 요동 속에서도 그들의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맥스의 은 미결 제약정은 최근 고점 대비 31% 급감하며 14년 전인 2012년 5월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시장을 좀먹던 레버리지 거품과 투기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약개미들은 이미 시장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파고도 견뎌낼 진짜 자금을 가진 이들 뿐입니다. 이는 추가 하락의 징조가 아니라 대개 거대한 구조적 폭등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폭풍 전야입니다. 실물 시장은 지금 종이 시장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실물 프리미엄은 코맥스 종이 가격보다 온스당 $8 이상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저그 종이 시장이 애써 외면하는 진실을 아시아의 실물 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리는 결국 좁혀질 수밖에 없으며 역사는 그 종착역이 언제나 종이가 아닌 실물 가격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분들께 경고합니다. 첫째, 당신이 주인 패의 본질을 아십시오. 실물은과 은상장지수 펀드는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일반 상장지수 펀드와 레버리지 상품 또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투기용일 뿐 수년간의 거시적 안목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됩니다. 46%의 대폭락은 음의 장기적 방향은 맞췄으되 그 수단을 잘못 선택한 이들을 처참하게 괴멸시켰습니다. 당신의 논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무기를 쓰느냐입니다. 둘째, 은의 구조적 상승은 코맥스의 파산 여부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 붕괴설의 회의적인 이유는 거래소가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조작은 실제하며 대형 은행들이 처벌받는 광경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다만 매번 빗나가는 시스템 붕괴라는 극단적 도박에 당신의 미래를 거는 행위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폭증, 탈달러 매수세와 리스금리 신호라는 실제 구조적 지표들만으로도 거래소가 무너지지 않아도 은값의 폭등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셋째, 시간 지평이 모든 성패를 가릅니다. 폭락을 견디고 현재 온스당 $86의 고지를 점령한 실물 보유자들과 $64에서 강제 청산당하며 쫓겨난 투자자들의 격차를 보십시오. 가설은 같았지만 결과는 천양지판입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도구와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은값을 의도적으로 주저앉혔습니다. 상하이 세력의 기관 공매도와 코맥스의 증거금 인상이 결합해 시장의 약한 고리들을 한꺼번에 찢어발긴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은 조작설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속 시장의 추악한 조작 증거는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JP모건의 귀금속 부서는 시장 감시 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확인받고 막대한 징벌적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손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잔혹한 진실은 이를 안다고 해서 종이 은이 당신의 돈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을 121달러에서 64달러로 밀어버린 증거금 인상 기법은 합법적이며 약관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음모가 없어도 시스템이 당신을 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열된 투기판과 레버리지, 그리고 비용을 높여버리는 거래소에 한수면 충분합니다. 은의 구조적 가치는 불변입니다. 산업 수요와 공급의 구멍, 리스 금리의 압박은 모두 명백한 실체입니다. 탈달러 매수세 역시 실제합니다. 금고는 비어가고 종이 시장이 가격을 속이고 있을 뿐 본질적 가치는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의 허상이 아닌 실물의 실체를 소유하십시오. 그것만이 다음번 은의 거대한 파동에서 막대한 불을 거머쥐느냐, 아니면 기다림 끝에 파멸하는 애를 가를 유일한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